자,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우리 증시가 지긋지긋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4%대 폭락이 나왔었던 그 저점의 위치를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깨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는 추가 하락과 하락 추이로의 좀 전조 현상이냐 아니면은 과한 낙폭으로 매수의 기회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후자, 즉 시장은 충분히 과하게 밀렸고 오늘 마무리가 됐었던 시장의 위치들을 보니까 이제는 혹시나 뭐 현금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매수의 기회를 좀 엿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시장이 하락했었던 요인들은 뭐 상당히 좀 복합적이죠. 다만 이제 미국에서 불어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됐다, 이런 것들이 가장 좀 크게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최근에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변동성이 좀 상당하죠.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무너지기도 했었고, 뭐 이제 엔비디아라던가 아니면은 뭐 AMD라던가 아니면 브로드컴이라던가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팔란티어도 거의 뭐 9%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들이 좀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향들이 우리나라에는 뭐 반도체 종목들한테 좀 그대로 타격이 되면서 시장을 좀 하락으로 이끄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죠. 이제 이 그 금리 현상에 대해서,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얘기들이 계속 기대감과 막 우려감이랑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엄청나게 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금리 인하를 빨리 좀 해야 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다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거친 말들을 표현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고용 지표 발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용 충격이다라고 이제 좀 해석이 됐죠. 그래서 고용 시장이 흔들리는 게 보이다 보니까 그럼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을 때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물가가 좀 괜찮았다, 좀 낮게 나왔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명분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시장이 좀 기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9월 달에는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막 90%까지 높아졌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한 번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하는 50bp가 내려갈 수 있는 빅컷이 진행될 수도 있어, 이러면서 막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기술주들이 막 빠르게 반등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PPI 발표가 나왔고, 이번에도 PPI는 충격적으로 발표가 나왔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이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강하게 진행될 수 있어라는 기대감들이 후퇴했다. 이게 지금 미증시가 흔들리는 이유거든요. 그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다음 거래일에 또 다른 분석 기관들의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파월 연준 의장은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또 강력한 또 압박을 좀 받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도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뭐 또 전망을 한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많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그 잭슨홀 미팅이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다 끝난 이후에는 마지막에 파월 연준 의장이 거기에서 이제 그 발표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설 이슈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좀 뭐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주느냐, 금리에 대한 좀 발언들이 나오고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해주느냐, 이런 발언들이 나와야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좀 회복세가 더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기대했던 것처럼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9월 이후에 다음 뭐 FOMC를 기다리면서 시장 안에서는 이제는 금리 인하의 시작이 충분히 이제 임박했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건드려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추이가 아래쪽으로 꺾여서 이제는 하락 추세의 시장이 나올 거다라는 우려감들은 지금은 좀 넣어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를 흔드는 요인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깎여 내려가긴 했는데, 뭐 원전주들도 좀 많이 내려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들도 이제 같이 밀리면서 우리 증시의 시장의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기여를 좀 하는 그런 요소가 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의 종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제 방산주들한테는 차익 매물을 좀 갖고 오는 그런 계기가 됐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과 좀 굴욕적인 계약이다라고 이제 뉴스가 좀 자극적으로 나왔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이제 조국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여당 쪽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뉴스들도 막 나오고 했죠. 그래서 여당에서 써야 될 카드가 좀 안 그래도 지수가 빠지는 시기에 좀 공격적으로 다가와서 좀 부담을 가중시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인 하락은 있었으나 이제 뭐 낙폭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밀렸었던 하락폭들을 어느 정도 이제 채우면서 갔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좀 더 막 노골적인 시사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좀 더 좀 뭐라 그럴까요? 더 강력한 멘트들을 좀 많이 뱉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뭐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은 뭐 과거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까지는 관세 발표가 반도체 쪽에서는 뚜렷하게 팍 터진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는 않았어. 근데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그 투자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기지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임기 안에서는 관세가 좀 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결정된 멘트들로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들과 그 다음에 그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때는 부담감들이 다소 좀 반영이 되긴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지금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도 미국에서 몸값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애플과의 그 파운드리 계약,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계약,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뭐 계속해서 좀 호재성 이슈로 다가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아쉬웠던 실적들을 시간이 지나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투자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최근의 시장 흐름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같이 좀 밀리고 조금 좀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반도체는 지금 뭐 단기적인 게임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추이를 기대하면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고요. 아무튼 우리 증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최근 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 방어력이 좀 잘 나왔다, 뭐 요런 업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뭐 2차 전지 쪽은 시장보다는 좀 강한 액션들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제 강조드렸던 자동차 업종들도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는 분위기를 좀 이겨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시장 하락과 함께 새로운 매수 종목들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살짝의 조정이 있었던 2차 전지 쪽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분위기를 올리고 있는 자동차 업종 이쪽을 눈여겨보셔도 저는 충분히 좀 매력이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키워드가 바뀌었죠. 그래서 ESS 시장 확대를 통한 LFP 배터리 수출 확대,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의 관세 전쟁이 더 심화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ESS에 필요한 LFP 배터리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기지 가지고는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인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들은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LFP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 LG 엔솔, SK온, 삼성 SDI 등등은 이제 그 생산 기반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굳이 전기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LFP 배터리를 ESS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먹거리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거리를 좀 만들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밀렸죠. 뭐 수도 없이 많이 밀려왔죠. 그래서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뭐 엔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장이 빠진 것보다는 반등의 여력들이 훨씬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한번 올라갔든 아니면은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든 간에 과거의 흐름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의 그 바닥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저가의 위치,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다. 바닥에서 거의 이제 뭐 반년 정도를 횡보를 하면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 뭐 외국인 쪽의 매수보다는 지금 2차전지 쪽은 연기금을 동반한 기관 쪽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재주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딱히 가리지 않고 뭐 LFP 관련 사업들이 뭐 있는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뭐 엔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등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은 앞으로 전망이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현대차랑 기아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가 오늘 그 이제 정규장 안에서도 뭐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고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에서도 방어력이 좋았죠. 그리고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림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소폭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죠. 그래서 이 자동차 업종 안에서의 키워드는 지금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세가 인하가 되면서 얘네들은 불확실성을 이제 같이 해소했다라는 측면과 함께 미국에서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시장 안에서는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아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완성차 기업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랑 일본 기업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뭐 혼다라던가 도요타 뭐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기술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이브리드 차 쪽 안에서는 판매력을 확실히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폐지가 진행이 되는 시기에 맞춰서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잘 팔렸었던 팰리세이드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좀 타이밍적으로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좀 뭐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우리 같이 봤었던 코리아 FT가 이제 하이브리드 키워드의 핵심 종목이 되는 이제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가 오늘 시장이 막 급락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오름세가 나왔고 오늘도 뭐 상승세가 잘 나왔죠. 그리고 주가는 여전히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한 자리다. 그래서 여전히 메리트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도 오늘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좀 괜찮게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는 타이밍 안에서는 꼭 중장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기적인 뭐 장대 양봉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할 수 있으니까 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시장이 아직까지는 어렵게 흘러갑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일봉이 마감된 위치를 보면은 흔히 우리가 주식 처음 공부할 때 차트에서 배우는 저점을 깼었던 위치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는 망치형 캔들 반전의 시그널이 한번 보여줬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소를 해야 될 내용들은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좀 과하게 반영이 됐고 우리 증시가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특징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급락의 속도도 빠르지만 회복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이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양책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얘기는 많이 많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은 증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기아차 등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전망과 현재 분위기는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코스피의 방향은 충분히 위쪽으로 회복이 될 수 있고 항상 증시의 키 맞추기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가는 그림이 보통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장주들의 힘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회복세는 중소형 반도체의 분위기를 끌어줄 거고 현대차랑 기아차의 좋은 전망들은 부품주대의 흐름들을 가져가 줄 거고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2차전지 업종들도 코스닥에서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증시를 견인하는 그림들은 뭐 충분히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증시의 수치적인 측면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그러면 이제 다방면의 테마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좀 흔히 말하는 스몰캡 기업들도 좀 순환매가 좀 잘 돌 수 있는 분위기가 그 후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또 좋은 종목들 찾고 열심히 또 대응을 좀 해봐야죠. 자, 아무튼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다음에 지금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은 정리를 잘 해드렸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셔서 어려운 시장도 잘 극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주고리즘은 항상 또 좋은 정보들과 여러분들의 매매에 필요한 모든 주식 알고리즘들을 가져다 드리죠. 그래서 오늘도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이제 활용을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바로바로 또 채택할 수 있게 우리 주고리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대박 나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